네, 그럼 오늘 블록 수업에 하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국사에서 배우는 우리가 주요 파트가 일제강점기 파트예요.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? 요즘 일제강점기와 관련돼서 언론이나 신문이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예요? 그죠? 위안부 할머니 문제. 그럼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보호를 해주고 이런 조치를 해주는 그런 단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할머니를 위한 그런 일을 안 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 뭐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시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. 근데 그 의미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을 때 이런 거예요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 독립운동가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? 이거 선생님이 한번 팩별로 해볼까? 제일 많이 나온 팩을 뭐 간식이나 이렇게 상품을 줄까요? 근데 간식을 이게 요즘 줄 수가 없어서 이게 간식 먹으려면 다 유리막 하고 먹어야 돼서 큰일 났네. 아무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앞에 팩에 11명 나왔어. 자, 우리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이야기해보세요. 누구 있습니까? 그죠? 김구 선생님. 또 그죠? 안중근 의사, 안창호 선생님, 또 김원봉, 그렇죠? 또 윤봉길,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신채호, 유관순, 누구? 홍범도, 홍범도, 또 김자진 장군, 예. 또 누구 있습니까? 이봉찬 선생. 또 힌트를 주자면 문학계 쪽으로 한번 가봐. 시인 윤동주 시인. 윤동주 시인 하면 또 옵션으로 같이 나와야지. 그렇죠. 이육사 시인. 또 만해 한용운 선생님. 그죠? 야, 11명 이겼네요. 그죠? 한 13명 정도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.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5월 달에 우리들 역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5.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. 5.18 광주 민주화 운동 약 일주일간 7일간 일어난 일입니다.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250여 분 되세요.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겠죠. 근데 여러분 5.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여러분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의문은 갖지만은 여러분이 살면서 대통령 탄핵한 적 한 번 있죠. 언제예요? 박근혜 대통령. 그쵸? 아마 5.18이 없었으면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. 5.18이 뿌리가 되고 근간이 돼서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게 있었고, 그리고 그것이 군부 독재를 끝나게 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같이 민주정치 속에서 살고 있고, 우리 봐봐, 코로나에 대한 동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안 하면은 여러분 바로 청원 신청하고 민원 넣잖아. 그쵸?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잖아. 옛날 같았으면 그런 데 올리면 어떻게 될까?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요. 그런 시절이 있었어. 여러분 부모님, 할머니, 할아버지 시절에. 근데 여러분 그 5.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그 270여 분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단 한 분이라도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? 일주일이야. 근데 270명이야. 그러면은 1910년에서 45년까지 36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? 우리가 그 36년을 정말 이렇게 13분 정도만 교과서에 나오는, 위인전에 나오는 이런 분들만 기억하는 게 옳은 일일까? 이런 것들을 조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수능 보고 시험 보는데 그냥 단순히 일제강점기 공부해서 세 문제 맞추면 됩니다.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지나면은 여기서 내가 역사교육이나 사학과에 가서 진학할 거 아니면은 여러분 이제 살면서 역사 공부할 시간 없거든요. 수능 끝나면은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가 어떻게 기억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
한 명쯤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서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를 한 명 정도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의미 있는 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테드 발표야. 근데 우리가 발표를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보고서 작성과 이 PPT만 만듭니다. 그래서 역사 위인을 한 명 선정을 하고요. 이 역사 위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. 이 소개를 하는데 주요 업적과 이름 그리고 역사 위인에 대한 본인 한 줄 평을 합니다. 역사 위인을 선정할 때는 당연히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인물을 여러분이 찾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당연히 13분 여러분들이 말한 이분들도 훌륭하죠.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업적이나 사건을 조사할 때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한 줄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은 이런 것들을 조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정한 이유와 유년 시절과 주요 사건들 관련 사건들을 정리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점, 우리 삶에 미친 영향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PPT를 제작을 합니다. 그래서 PPT를 제작을 하는데 PPT 분량은 한 4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독립운동가 보고서에 썼던 내용들 그리고 유년 시절 그리고 뭐 대표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있다라고 하면은 동영상 자료 같은 것도 찾아서 넣어두면 링크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PPT까지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보고서 작성하고 PPT 만드는 것까지 합니다. 이 PPT 발표는 선생님이 과제를 수업한 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5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수업이 남았거든요.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발표할 기회를 줍니다. 당연히 그런 발표를 하면은 수행평가 점수는 만점이겠죠. 근데 그렇다고 발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만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.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.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진짜 이제 내 것이 되니까 그런 의미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선생님 저는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과제를 내면서 코멘트를 써주면은 선생님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가지 올리는데 지금 앞반에서 했을 때 PPT가 특히 올라갈 때 용량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PDF로 전환해서 올리세요. 알겠죠? 동영상을 빼도 됩니다. 링크만 걸어놔도 돼요. 네, 그러면은 시작하고 중간중간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. 네.